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작가는 이서원 작가고 나무사이 출판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무엇이냐는 그런 정의는 각자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불행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난히 부와 성공에 대한 갈망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그것이 곧 성공이고 그런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공한 삶일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재미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그 전에 성공한 삶은 재미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책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는 인생의 중간쯤인 50에 깨달은 재미있는 인생의 비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는 이서원 작가가 썼는데요. 이 이서원 작가는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가 문득 행복한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지금의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삶, 훌륭한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 재미있는 삶을 찾아낸 인생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자의 표현을 빌자면 50 전까지는 남의 얼굴로 살았다면 50 이후부터는 나의 얼굴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삶의 비법은 남의 얼굴이 아니라 나의 얼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 공식을 따라가지 않고 나만의 인생 공식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저자는 50이 넘어서 가장 재미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사는 게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서툴더라도 자신만의 인생 공식을 만들어가며 사는 삶이 최고로 재미있는 삶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본문 중에서 이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게 내가 원하던 일인가? 아니었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아니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느 날 이 세 번째 질문에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지금 내 꿈이 아니라 남의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수입이라는 그물에 스스로를 묶고 원하지도 않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싫어졌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용기를 내기가 힘든 거죠, 사실.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굉장히 그래서 공감 가는 포인트. 이것이 이 책의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50이라는 나이를 인생 전체를 100m 달리기로 생각했을 때 절반에 해당하는 터닝 포인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을 돌아 또 남은 절반을 즐겁게 달리고 싶지만 떨어지는 체력과 침침해지는 눈이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전의 50년보다 더 즐겁게 남은 50년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앞쪽 50년이 몸으로 사는 시기라면 뒤쪽의 50년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기이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50 이전의 삶이 남의 삶을 사는 시간이라면 50부터는 나의 이유로 나의 삶을 사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50은 인생이 선물하는 두 번째 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50대를 봄이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50대에는
거창하고 큰 성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편하고 재미있는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중에 좀 재미있으면서도 공감 가는 이야기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을 기록하는 기념일 노트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부교수로 승진한 날에 저자가 이런 거창한 기념일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소소한 감사를 기념일로 적고 감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써내려간 일종의 감사 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부분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렇게 기념할 만한 일이 한 해 몇 번이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많아도 사나흘. 그러자 365일 중 362일이 너무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진처럼 큰 것만 기념해선 안 되겠다 싶었다. 마침 그날 끓인 라면 국물이 기가 막혔다. 나는 작은 노트에 라면 국물 기념일이라고 쓰고 오늘 내가 끓인 라면이 너무 맛있었다. 오늘은 라면 국물이 진짜 맛있는 기념일이다. 라고 해설을 달았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라면 국물 기념일 이런 걸 지정하면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삶이 재미없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푸른 하늘 기념일, 또 어떤 날은 개운하게 잔 기념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날은 10가지 기념할 일이 있기도 하고 매일매일이 그러면 기념일이고 매일매일이 축제죠. 재미있는 일들로 삶이 가득하게 됩니다. 재미가 없는 날은 의미로 살면 됩니다. 진정한 삶의 이치를 깨달아서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 깊이 있는 의미에서 또 재미있는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재미가 없어도 의미가 있다면 괜찮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대로 된 재미라고 하면 삶의 이치를 깊이 헤아리는 의미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꼭 인생이 매일매일이 파티요, 축제와 같은 재미로 가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인생의 참 의미를 편안하게 생각한다면 하루하루 소소한 재미가 쌓여 은은하고 재미있는 참 즐거운 인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재미는 재능이 필요하지만 의미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노력만 한다면 누구라도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이걸 또 다시 말하자면 누구든 재미있게 살 수 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저자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편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은 이후부터 재미가 찾아왔다. 라고 합니다. 참 공감 가는 이야기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 모두는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하게 마음먹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본문 중에 했는데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편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인생은 묘하다. 편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니 재미가 찾아왔다. 재미는 긴장하는 동네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동네를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온다. 재미는 편한 마음의 자식이기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마음에는 가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재미가 자동으로 찾아온다.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온다. 근데 긴장하고 이렇게 딱딱하게 살아가는 이런 쪽에는 재미가 얼씬도 하지 않는다. 그런 속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재미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건 기다리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을 풀고 책도 읽고 하는 그런 삶도 또 재미있는 삶으로 가는 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재미있는 삶을 사시기를 응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 이서원 즈음 나무 사이. 프롤로그.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인생을 100m 달리기로 생각할 때가 있다. 50은 절반에 해당하는 터닝 포인트다. 절반을 돌아 남은 절반을 즐겁게 달리고 싶지만 떨어지는 체력과 침침해지는 눈이 발목을 잡는다. 그럼에도 이전 50년보다 더 즐겁게 남은 50년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50 이전의 삶을 몸으로 살아왔다면 50 이후의 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기라 믿는 이들이다. 나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싶은 소망을 품으며 50을 넘어왔다. 50 이전이 남의 이유로 남의 삶을 사는 시간이라면 50부터는 나의 이유로 나의 삶을 사는 시간이다. 20대에 남들이 감탄하는 가장 예쁜 옷을 입었다면 30대는 남들과 다른 개성 있는 옷을 입었고 40대는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 비로소 50이 되자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나에게 가장 편안한 옷을 입게 되었다. 50은 남이 아닌 나로 나에게 다가서는 때다. 남의 삶을 숙제하듯 살던 일상에서 나의 삶을 축제하듯 사는 황금기다. 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생각한다. 나는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나아가고 싶다. 나에게 50은 인생이 선물하는 두 번째 봄이기 때문이다. 나만의 두 번째 맞이하는 봄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두 번째 봄은 남들의 시선에서 나의 시선으로 나와 사람과 세상을 스케치하는 것으로 시작해 나만의 색으로 내 일상을 채색하는 것으로 물들어간다. 내가 나로 물들어갈 때 곁의 사람도 물들어가는 것을 본다. 모든 잎들이 꽃이 되는 계절인 가을은 두 번째 맞이하는 봄이라고 노래한 건 알베르 까뮈였다. 일상이 모두 꽃이 되는 이유는 일상에 나만의 채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지의 장작 그 상패처럼 나도 나만의 그림을 그리며 훌륭한 어른보다 따뜻하고 유쾌하게 나이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나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매일 상담실에서 만나는 인생의 스승들을 통해 배운 지혜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 모습을 찾게 하는 질문들을 각 장마다 소개하고 써보기를 권한 것은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통해 재미있는 삶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나만의 이야기로 나만의 삶을 재미있게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1장. 50이 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남의 얼굴을 벗고 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코를 높여도 될까요? 내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는 크고 작은 일로 고민하는 청취자의 사연이 들어온다. 어느 날 코를 높여도 되겠느냐는 제목의 사연이 왔다. 나는 마음껏 높이라고 했다. 코를 높이고 내리고는 자기 마음이고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연을 보낸 청취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세상에 있는 동식물 가운데 자기 모습을 바꾸려는 것들이 있을까요? 민들레는
들국화가 되려 하지 않고 고양이는 개가 되려 하지 않는다. 모든 생명체는 하늘에서 받은 작품이다. 그것을 세상의 기준에 따라 바꾸는 순간 제품이 되고 만다. 내 얼굴을 가꾸면 작품이 되지만 바꾸면 제품이 된다. 얼굴만 성형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성형수술이라면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삶의 성형이다. 성형수술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기준에 맞춰 신체 부위를 고치는 것이라면 삶을 성형하는 것은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다.